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중국 AI 기술력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기사입니다. 요즘 중국 AI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데요. 근데 이 자료는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목표는 이 자료 속에서 중국 AI의 지금 위치, 또 강점,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지, 미래 방향까지 그 핵심적인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또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중국 AI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 속도가 정말 놀랍거든요. 기초 연구부터 실제 그 응용 분야까지 중국이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부상했는지 그 과정을 짚어보는 건 중요하죠. 특히 자료에서 좀 강조하는 몇몇 선도 분야가 있고요. 동시에 안고 있는 그런 도전 과제들, 이걸 좀 살펴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 시작부터 되게 인상적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중국이 그 딥러닝이라든지 자연어 처리 같은 핵심 AI 기술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세계 선두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심지어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의 빅터 씨 소장인가요? 이분은 과학 연구 역량이 거의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에서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응용 분야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스마트 공장 이걸 넘어서요.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운전자 없는 택시나 버스가 다니고 있죠. 실제로요. 그리고 AI 진단 시스템 같은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도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아, 헬스케어 쪽도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육지 통신이나 우주 경제 같은 미래 산업하고 AI를 결합하려는 시도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이나 산업에 정말 빠르게 적용하는 모습이죠. 그런 빠른 적용, 그리고 성장의 배경에는 역시 강력한 정부 지원이 있군요. 2017년부터 AI를 거의 국가적인 아젠다로 삼고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하죠. 네, 그 의지가 확실했죠. 2021년 말 기준으로 AI 기업 수가 880회가 넘고 연간 투자액이 64조 원에 달한다. 와, 이 숫자는 정말 엄청난데요. 이게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규모 자체가 일단 AI를 국가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투자를 넘어서 인프라 구축에서도 그 의지가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2021년 당시에 슈퍼컴퓨터 보유량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점. 이건 대규모 AI 연산을 뒷받침할 기반을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슈퍼컴퓨터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AI 시장이 거의 196조 원 규모로 커지고 또 AI가 GDP 성장에 9,800조 원이나 기여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자료가 미국과의 비교도 놓치지는 않습니다. 보면 AI 기업수라든지 아니면 최상위 기업수, 핵심 인재풀 이런 데서는 여전히 미국에 앞서 있다. 이 점은 분명히 하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국의 강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 정확합니다. 자료도 딱 그런 시각을 제공해요. 뭐랄까 비유를 하자면요. 미국은 여전히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는 데 강점, 그러니까 기초 연구나 최상위 인재풀이 강하죠. 그런데 중국은 그 도구나 혹은 유사한 도구를 아주 빠르게 받아들여서요. 대규모로 확산시키고 또 새로운 사용법을 막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응용, 특허, 데이터 활용 이런 데 능숙하다는 거죠. 아, 적용과 확산이군요. 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2025 AI 지수 보고서를 보면 AI 관련 논문이나 특허 수는 중국이 선두입니다. 그리고 AI 보안 관리 방식 평가에서도 1위를 했다는 점도 좀 흥미롭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양국이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건 역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겠죠? 근데 스타트업들의 역할도 크다고 나와 있네요. 특히 그 오픈 소스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아, 네네. 딥시크 같은 기업이 자체 알고리즘을 공개했다. 이런 것처럼요.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기술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개발자가 참여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고 기술 발전을 가속하는 그런 방식이죠. 좀 폐쇄적인 기술 개발과는 다른 접근법입니다.
아, 그리고 대학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학이요? 네, 베이징대나 칭화대 같은 곳에서 나온 인재들이 그 딥시크 창업자처럼 산업혁신을 이끌고 있고요. 또 활발한 산학협력이 연구와 실제 응용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중국 스스로도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기초 연구나 핵심 인재, 특히 그 반도체 칩 기술에서는 미국과의 격차를 분명히 인지하고 이걸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맞아요. 스스로의 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게 이 그림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뭐 경쟁 우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풀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자료는 중국이 정부 지원, 막대한 투자, 또 인프라, 그리고 활발한 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분야에서 정말 세계적인 강자로 빠르게 부상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특히 그 응용 측면이 강하죠. 네, 특히 기술을 실제 생활이나 산업에 적용하고 또 오픈소스 방식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요. 중국이 단순히 미국의 경쟁자, 이걸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AI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또 퍼져나갈지, 여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논문 특허수나 특정 관리 방식에서 앞서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게 앞으로 기술 발전의 방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 구도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속한 산업이나 일상에서 AI를 접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 자료는 중국의 강력한 오픈소스 AI 추진력, 이걸 보여주는 동시에 반도체 기술이라는 명확한 한계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점과 약점 사이에서 중국은 앞으로 어떤 그들만의 독자적인 AI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